언제 터지긴 터지지만 언제 터질지 몰라. 이것만큼 대박인 보상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리더의 칭찬이나 리더의 기프트콘 선물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잘한 일에 보상을 하고 못한 일에 피드백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이 밤 11시인가요? 저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에 뭔가를 해야 했었어야만 됐나 봐요. 그래서 저는 실무기 때문에 사실 생각을 못했었던 영역인데, 우리 직원이 밤 11시에 저한테 다 카톡을 보내요. 저는 밤 6시만 끝나면 직원하고 카톡을 아예 안 합니다. 근데 그때 카톡을 안 보내고 유튜브를 이렇게 우연히 봤는데 여기에다 뭔가를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가 근무할 시간도 아닌데 신경 써서 해서 제가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과 동시에 바로 기프트콘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칭찬을 할 때 보상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막 꼭 가서 우리 오면 내가 밥 사줄게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주려고 하시지만, 보상은요 이렇게 내가 밥 사주는 것, 얼굴을 보고 밥 사주는 게 보상만은 아니에요. 진짜 보상은 뭐냐면 이 직원이 칭찬받았다라고 느끼는 여러 가지 형태가 다 보상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는 것도 보상이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보너스를 받는 것도 보상이고요. 그리고 그 외로 내가 개인적으로 기프트콘, 왜 커피 쿠폰 5,000원짜리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 보내는 것도 굉장히 큰 자부심이자 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이 그걸 딱 보고 나서 바로 그날 저녁 때 기프트콘을 4,100원짜리 스타벅스 쿠폰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자꾸 야간에 자꾸 올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상을 해줄 때 가장 설계가 잘 된 보상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설계가 잘 된 보상이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장 설계가 잘 된 보상은요, 도박입니다. 도박이 어떤 형태냐, 언제 터지긴 터지지만 언제 터질지 몰라. 이것만큼 대박인 보상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터질지 몰라서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리더의 칭찬이나 리더의 기프트콘 선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주기적으로 주는 것보다 비정기적으로 정말 잘한 일, 칭찬할 일이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줬을 때 훨씬 더 동기에 영향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잘한 일에는 보상을 반드시 주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말로만 태우지 마시고요. 4,100원 얼마 안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하고요. 그리고 단체로 데려가서 밥 사주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힙니다. 그러니까 기프트콘 주는 거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일은 전화통화로 대화하십시오. 건조한 업무 지시는 카톡으로 건조한 업무 지시잖아요. 루틴하게 하는 건 카톡으로 하시고요. 혹시라도 긴 설명이 필요한 건 반드시 이 전화통화로 하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전화통화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전화통화가 반드시 필요한 일도 있다는 걸 보셨으면 좋겠고, 파트장님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면, 저는 중간에 파트장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직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언제 제일 화가 나는지, 언제 제일 안심을 하는지를 말씀드리면, 부하 직원하고 한 명 한 명, 그러니까 제 중간에 있는 파트장님 역할 하시는 분들 말고 그 밖으로 밑에 있는 직원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전화통화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저는 굉장히 안심을 해요. 그래서 내가 굳이 한 명 한 명한테 다 연락하지 않아도 중간에서 알아서 다 연락하고 정서관리도 하는구나, 다 알아서 챙기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굉장히 안심을 해요. 그리고 믿어요. 근데 언제 화가 나냐면, 제가 이걸 하라고 하는 업무 지시를 했을 때 이걸 중간에서 제가 이 부작용을 겪는데, 아까 제가 이거 했잖아요. 스스로 조사해서 보고하고, 그리고 스스로 피드백해서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훈련을 제가 굉장히 몇 년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스스로 판단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 이거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를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게 생기니까 제가 굉장히 피곤해서 이거는 굉장히 크게 대노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중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하는 역할은요, 중간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정확하게 하고 리더가 지시한 일을 가져와서 얼마나 잘 분배하느냐, 분배를 해서 업무 성과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그리고 그 관리한 영역을 얼마나 잘 피드백을 하느냐, 피드백한 결과를 갖고 와서 정확하게 보고하느냐, 이 중간의 역할은 이거예요. 중간에서 자의적으로 절대 판단하지
하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설명을 리더는 잘 안 해줍니다. 이거 하세요라고 하지 이걸 하는 이유는 이거고 이거고 이거고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한 길 흘려버리는 순간 이 업무에 차질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우리 직원한테 한번 이렇게 뭐라고 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한 번은 제가 라이브를 하면 제가 강의예요. 라이브 사실 강의예요. 강의인데 그 내용을 편집을 해서 올렸으면 좋겠는데 시켰는데 중간에서 업무 지시를 이렇게 중간에서 딱 가져가고 그 전달을 안 해가지고 한 3개월인가 뭉개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됐는지 3개월 정도 계속 확인을 했는데 네 그러고 그냥 말더라고요. 3개월이 지났으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해도 하도 스킵을 해버리니까 굉장히 사람들 많은 데서 대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이런 의도 때문에 시킨 건데 네가 왜 중간에서 업무를 먹냐고 제가 정말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의적으로 주도적으로 하게끔 습관을 굉장히 잘 들이긴 했지만 가끔은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가 한 업무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그런 것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재택근무 직원한테 분배를 내 편한 대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업무 효율을 생각해서 조직의 관점에서 분배를 하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친한 사람한테는 편한 거 주고 내가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어려운 거 주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거 직장 내 괴롭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내가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직원들에 대해서 평가를 내가 정확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리더하고 상의하시면서 일하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택근무 직원들의 업무 성과 팀장에게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들 주기적으로 날을 잡고 매번 보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든 정확하게 보고하시는 게 좋고요. 리더가 지시한 내용을 충실하게 재분배하시는 게 되게 필요해요. 우리가 리더 업무를 설정을 하고 그거를 주는 거면 사실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근데 리더가 지시한 내용을 우리는 실행하는 말 그대로 손발이거든요. 리더가 머리라면 우린 손발이에요. 그럼 손발이 머리를 안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요, 재택근무 직원의 업무 분장이나 진행사항까지 세세하게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진행사항을 주기적으로 한 달이면 한 번, 매주 정해서 어느 직원은 어느 업무 분장을 갖고 있고 이 업무 성과는 한 주 동안 이렇게 됐습니다를 주기적으로 보고하면 리더는 우리 부하 직원 되게 일 잘하네, 안심할 수 있네, 그러고 더 잘 맡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